1차 때와는 달리 좀 헷갈린다. 이게 내가 이번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급 기준이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의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7월 21일 1차 소비 쿠폰이 지급됐죠. 만족했어요. 제가 사고 싶은 걸 좀 마음대로 사가지고. 작은 돈도 아니고 좀 그래도 20만 원이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뭐 밥 먹고 네 좋았어요. 그래서. 행안부에 따르면 1차 소비 쿠폰 지급률은 무려 98.9%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권 매출에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10% 정도는 매출이 오른 것 같아요. 10% 정도 올랐다 할까? 그달에 저희가 최고 매출을 찍었어요. 다행이네요. 그중에서도 매출이 가장 급증한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경점. 7월, 8월까지는 되게 좋았는데요. 이제는 20% 정도는 올랐습니다. 얼굴 좋아 보이죠? 작년 이거? 대비 네. 한 10에서 20%는 는 것 같아요. 주문해더라도 보통 5일에서 일주일이면 그동안 나오고 미루다가 2주 이때 딱 정도. 쓴 거죠.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급증 업종 1위가 안경점이고 2위가 정육점, 3위는 미용실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22일 기대감 속에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차 소비 쿠폰 1차와는 좀 달라지는 점이 있죠. 2차 소비 쿠폰 소식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아직. 2차 지급을 하는데 10만 원인가? 9월 20일부터. 근데 뭐 내용을 모르겠어.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1차와 다른 점. 첫 번째는요, 지급 대상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구 합산소득 하위 90%인 국민에게만 일괄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건데요. 이때 지난 6월에 낸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그 기준이 됩니다. 가령 1위는 22만 원, 4위는 51만 원 이하의 건보료가 나올 때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연소득으로 보면 1위는 약 7,500만 원, 4위는 1억 7,300만 원보다 적게 벌 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급 대상 제한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요? 제가 못 받거든요. 여기는 받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줄 거면 다 이렇게 조금 금액을 낮춰서 똑같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못 받는 제 생각이고요. 네. 저는 겸손하게 말씀하시네. 뭐 소득에 따라서 분명히 이미 이렇게 나눠서 세금을 내고 있듯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있듯이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똑같이 평등하게 받는 게 좀 더 공정하지 않나. 이런 제한에 대해 전문가 역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이 소비 쿠폰의 밝은 목적이 그 저소득층을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소비를 진작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그 쿠폰 발급하는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다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도 많습니다.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일을 그만둬서 뭐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경우엔 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행안부의 김민재 차관인데요. 그럼 물어볼까요?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지급 대상 기준 질문이죠. 가구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금년도 6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그 표 세대 구성상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으면 이제 한 가구로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대학생인데 주민등록을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같은 가구 세대로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의료보험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를 네. 같이 하는 주민등록상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가구로 보고 그 기준에 의료보험을 얼마나 내는지를 또 추가로 검토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일을 그만둬서 소득이 줄어드는 거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득이 줄었을 경우 건보료 조정이 되는지입니다.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2차가 이제 9월부터 지급되지만 만약에 6월 이후에 이렇게 된 거는 아쉽지만 적용되긴 어렵고요. 6월 직전에 뭐 5월이나 6월에 됐다 하면 그게 반영이 안 됐을 수가 있거든요.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엔 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정이 됩니까?
맞벌이 하는 경우는 돈을 버는 분이 두 분이 되잖아요. 더 열심히 일한 부분인데 혜택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양가족이 더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금 특례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거로 해서 3명분으로 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이 좀 내려가게 됩니다. 소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긴 하네요. 네, 예를 들어서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기준 51만 원이 아니라 5인 기준 60만 원으로 적용받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로 좁힌 이유는요?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다 드리면은 이제 가장 좋긴 한데 예산도 조금 더 들고 소득이 조금 적은 분들을 더 많이 좀 지원해 주자, 이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뀌는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용처가 확대됐다는 건데요. 1차 때는 뭐 시장, 마트, 식당, 카페 이 정도였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난 8월 22일부터 일부 읍면 지역의 특정 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원래 마트 안 됐었잖아요. 네, 충남 예산의 한 마을인데요. 8월 22일 기점으로 소비 쿠폰 사용처가 됐다는 해당 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건 왜 사셨어요? 아, 우리 애기 좀 주려고 샀어요. 애기 과자. 그동안에는 이걸 사용을 못했어요. 여기서는 슈퍼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주로 홍성을 갑니다. 홍성이 오히려 이쪽에서는 가깝고 덕산이 더 먼 형태이니까 홍성으로 가는 시장 가는 거는 돌아서 가면은 한 40분 거리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반경 8km 안에 제대로 된 마트가 이곳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처가 돼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사용할 수 있게끔 돼서 여러 가지로 반가운 일이죠. 여기서는 운동삼아 걸어와서도 시장을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다는 거죠. 가까운 데 사용할 수 있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안 나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차 때부터는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 생협 매장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역 생협 매장이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돼 친환경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농산물 소비 확대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매출을 떠나서 이번엔 포함이 됐다고요. 이게 오늘 거거든요. 반응 한번 볼까요? 2차 때 사용이 안 돼서 아쉬워하고 불편하셨거든요. 근데 2차 때는 아마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평소 자주 찾는 시민들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장 어떤 거 보셨어요? 두부랑 계란, 콩나물, 라면 구매했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생협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여기는 대부분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또 건강 엄청 챙기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죠. 자주 이용하는 매장인데 쓸 수 있으면 감사하죠. 1차와 다른 점 마지막은요. 군 장병 사용처의 확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기에 장병들은 사실상 PX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차 때부터는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이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외출을 나왔을 때 그 지역에서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많아갔고요. 2차 때부터는 그걸 허용해 준 거고 인근 군부대가 있는 지자체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라 그래서 군부대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받아갖고서 소비 쿠폰을 지급해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군부대 근처 상권 분위기는 어떨까요? 논산을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병들이 뭐 단체로도 오고 개개인으로도 오고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장병들이 뭐 논산 시내에서 쓸 수 있다면 소상공인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국군 장병들한테 크게 확대가 되면 그분들이 쓰면 이제 저희 가게에 이제 매출이 오르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큰 기대가 됩니다.
이런 2차 소비 쿠폰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고요. 주말에는 요일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역시 1차와 동일하고요. 만약 내가 2차 지급 대상자인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있는 은행, 카드사, 인터넷 뱅킹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대상 여부인지를 다 알려주는 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 이후에는 소멸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네, 다음 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차 때 경험이 있으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문자 메시지 오는 거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준비를 했던 걸까요?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미싱, 피싱 사기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죠. 띵동하고 문자 와서 보면 정부입니다. 은행입니다. 카드사입니다. 신청하려면 링크를 누르세요. 맞아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정부에서 그리고 은행에서는 링크를 문자에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112에 신고 혹은 118로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